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보살계 수계법회의 전개 대화상으로 참석해 육바람 일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구 도심에 높이 20m 규모의 대형 봉축탑이 불을 밝히고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봉축탑 점등식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이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 등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아 구례 군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이 주지 재임 고불식을 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문도 화합과 포교에 대한 매진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개 대화상으로 한 보살계 수계법회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계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육바람일이라며 육바람일을 실천함으로써 계를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봄비가 그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오색연등 아래 모인 1,700여 명이 두 손을 모으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개 대화상으로 보살계를 수지했습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조계사 금강계단 대승원력 보살계 대법회. 진우 스님은 고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은 항상 낮과 밤처럼 같이 한다며 계를 지키지 않으면 낮과 밤처럼 인가로 인한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더라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 인과가 따르게 되고, 인과가 따르게 되면 괴로움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수계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맹세이자 계를 받지 않고 계를 받아도 계를 지키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계를 지키면 도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일을 행하게 되기에 지계와 육바람일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를 지킨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육바람일 행동이고 육바람일 행동을 함으로써 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계야말로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다. 보살계를 수지한 불자들은 대덕 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대승 보살로서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덕 스님들이 오늘 주신 가르침의 정수를 털끝만큼도 어기거나 잊지 않고 뼛속 깊이 새겨 오늘의 수계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땅 위에 정토를 세우겠나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총본산 조계사의 보살계 대법회가 부처님 세상을 발언하는 다짐의 장이 됐습니다. 42위 현상법을 잃는 것이니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까? 예, 잘 지키겠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휴일 대구 도심에 높이 20m의 대형 탑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안동과 영천, 김천과 청도, 군위 등 경북 곳곳에서도 봉축 점등식이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대구 불교 총련합회는 지난 20일 저녁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달구불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보로 지정된 강원도 정선 정암사의 수만호탑을 본뜬 봉축탑의 불을 밝히며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후 대중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을 합시다.
같은 날 안동불교 사업연합회는 안동 웅부공원에서 회장 도륜스님과 천태종 해동사주지 덕재스님, 김영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동불교계는 송현 오거리와 법풍교 입구에도 봉축탑과 선전탑을 설치하고 거리 곳곳에 연등을 달아 도심 전역의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도 올해 소망과 축복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등불을 밝혀서 이 세상 온누리를 밝히고자 소원을 합니다. 역시 같은 날 영천불교연합회는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은혜사주지 덕조스님과 영천불교연합회장 성본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10교구 사부대중과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또 은혜사, 성남여중, 청도 등 지역 대표 합창단 5개 팀이 참가하는 영천 합창 페스티벌을 함께 열어 점등식을 축제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너였으면 좋겠어. 마음의 평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김천불교 사업연합회도 김천역 광장에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봉축위원장인 직지사주지 장명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맞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가자고 설했습니다. 천년의 어둠도 등불 하나로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에 아름다운 연등을 밝히듯이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청도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19일 청도 바르게 살기 공원에서 청도불교 사업연합회장 지행스님과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한 지역의 사부대중이 함께 봉축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군의사업연합회도 군의화합정에서 은혜사주지 덕조스님과 군의불교 사업연합회장 호암스님, 강대식 국회의원, 김진열 군의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대구 경북 곳곳에 불을 밝힌 봉축탑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남 구례 지역 불교계가 봉축 장엄 등 점등식을 열고 봉축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례불교연합회는 지난 20일 저녁 구례경찰서 로터리 광장에서 봉축 장엄 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식에는 구례불교연합회장인 화엄사 교구장 덕문스님과 교구 본말사 스님, 김순호 구례군수, 권향엽 국회의원 당선인, 지역 정관계 인사, 불자와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구례불교연합회장 덕문스님은 오늘 밝히는 이 장엄 등은 희망과 지혜의 등불이 돼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며 풍요로운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등불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등을 마친 참석자들은 탑도리를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관음사는 대구 큰절 노천법당에서 3층 석탑과 두루미 등을 비롯해 정법 호출 택시 위에 장식된 장엄 등의 불을 밝히고 부처님 자비가 온누리에 함께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등 밝히는 행사에 동참하신 공덕으로 마음 가운데 지혜도 밝히시고 마음 가운데 자비도 밝히시고 마음 가운데 복덕도 좀 많이 지니시고 또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주지 대륜스님, 권영화 총동문 신도회장, 남다나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스님이 지역 자치단체가 주는 구례 군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덕문스님은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폐지와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교구장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에 헌신한 덕문 스님. 스님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구례군으로부터 지역사회 개발 부문 구례군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화엄사가 천년고찰로서 많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고 또 항상 지역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늘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과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지난 2019년 4월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를 폐지하며 30년간 탐방객의 수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와 수재민들을 위해 성금 2억 원 모금에도 앞장섰습니다. 스님은 특히 구례 5.1 시장과 양정마을의 수해 복구를 위해 화엄사 사중 스님들과 함께 팔을 걷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엄사 홍매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에 앞장섰고 사진대회와 요가대회, 화엄문화제, 모기장 영화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더불어 화엄사를 방문하는 야간 탐방객과 참배객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24시간 산문을 개방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왔습니다. 화엄사가 또 늘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찰로 더 만들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화엄사가 항상 지역민과 함께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또 지역민과 또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문 스님은 종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호법부장, 제13, 14, 15대 중앙종회 의원, 원로의 사무처장, 불교중앙박물관장, 선본사, 보문사, 동화사 주지, 학교법인 정거학원 이사장 등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불교종립학교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위원장, 아동구호단체 구덜드 자선은행 대표,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스님은 지난 2021년 3월 3일 제1회 국립공헌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구례 군민의 상은 지난 1988년 제정된 이후 35년간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분야 등에서 공을 세운 인물에게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19명이 수상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의 재임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고부식이 열렸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들에게 해차를 놀리는 백양사 전통 고구 다래제와 함께 봉행된 고불법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 BBS 김민수 기자입니다. 모든 곡식들이 잠을 깬다는 절기인 고군날 아침. 사부대중이 대웅전에 모여 부처님께 주지 무공 스님의 재임을 고합니다. 전법과 포교에 더욱 힘을 기울여 불조의 해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모범 백양의 면모를 되찾도록 가행정진할 것을 발언합니다. 호남의 산맥을 이어온 종가,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를 4년 동안 이끌어갈 무공 스님의 고불법회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상월 보선대종사를 비롯해 성호대종사,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역대 조사 스님의 발해에 기해서 좀 더 우리는 대흥사, 선운사, 백양사 한문중으로 화합을 했으면 쓰겠다. 무공 스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스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문도 화합과 포교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두되는 화합 문제, 그리고 포교 문제, 출가자의 감소나 불자의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보관을 보상 중입니다. 이어 조사전을 참배하고 부도전에 모여 해차를 올리며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한편 다래제와 함께 지난 2월 국외에서 환수된 백양사 중창주 도암당 인정대종사 지정을 박물관으로 이운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백양사는 이날 성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재개관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거 없이 전폭적인 지지로 다시 4년간 백양사를 이끌어갈 무공스님. 불교세가 열악한 호남에서 모범백양의 수행 가풍을 확립하며 포교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이 올해 첫 스승 강공을 열어 종조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시대에 맞는 포교와 교화 방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각종은 지난 17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 등에서 생활불교의 심득을 주제로 진기 78년 춘기 스승 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종조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불교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정말 포교하고 교화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스승 강공은 예천불사를 시작으로 개회불사와 총인법어, 주제강론, 교법강론, 서원가 배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가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 경찰사법대학 캠폴스테이에 이어 교내 단과대학 동아리로는 세 번째로 창립됐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18일 교내 정각원에서 대학생 회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은 불교 동아리 운영 활성화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아리를 지도할 지도법사에는 은산 스님, 지도 교수에는 동국대 예술대학장 정다령 교수,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이수혜 교수,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이주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아미타 정토 극락도량 금강산 건봉사가 지난 20일 갑진년 봄맞이 금강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건봉사 산신대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5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산 산신을 향한 기도를 올리고 남북 평화와 국태 민안을 발언하는 한편 6.25 전쟁 당시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520년 아도 화상이 창건한 금강산 건봉사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연불만일회가 시작된 천년고찰로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왜군이 약탈해간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되찾아와 봉안한 정멸보궁입니다. 특히 1906년 복명학교와 인천포교당을 설립해 대중포교에 힘써 민족계몽에 앞장섰으며 일제시대 30일 본산의 한 곳으로 광복 후에는 조계종 제3교구 본사였던 사찰입니다. 팔공산 용주암은 지난 14일 사찰 창건과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봉안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념 법회에는 용주암 주지 성학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관자재보살 봉안의 의미를 되새기며 포교와 보살행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봉행하며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발언하고 영남 국악예술단 이상복 단장의 피리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천수천안을 83년도에 모셔 올해 봉안 40주년 기념법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갖추면서 부처님이 가피와 원력으로 이 많은 도량을 만들어준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더불어서 가피와 거기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2호로 신비한 돌탑이 잘 알려진 진안군 마이산 탑사가 지난 17일 갑진년 봄 마이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산신대제에는 탑사 4부대중을 비롯해 붓다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주지 진성 스님과 신도들의 천지 공양경 봉독,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의 산신청,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 등이 이어졌고 마정 스님의 천부경 소지 공양 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의 탑을 축조하신 이감룡 어른께서 138년간 산신제를 봉행해 왔다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나전칠기 공예를 현대적 해석으로 담아낸 김영준 작가의 전시회가 서울 종로구 일조원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일조원 갤러리 특별기획 초대전 김영준 나전칠기전에는 공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유일한 하드웨어 게임기의 케이스를 나전칠기로 제작한 이른바 빌 게이츠의 엑스박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공이라는 게 지금 많거든요. 이 제목에 깨달음 이런 게 많아요. 그런 작품을 해서
좀 불자뿐만 아니라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런 아름다운 그 덕을 쌓고 또 인생이 어떤 것을 알고 이 작품을 보면서 치유하고 또 남에게도 또 공덕을 쌓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증권회사를 다니다 나전칠기 공예의 길에 들어선 김영준 작가는 전통 나전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티브 잡스의 휴대전화 케이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자 등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사찰에서 전기와 불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이라 불이 나면 빨리 번지고 대부분 산림과 가까이 있어 작은 불씨라도 대형 산불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한순간의 부주의로 천연고철이 화마로 인한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사찰 관계자는 물론이고 사찰을 찾는 국민들 또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